안녕하십니까, 수중지입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수중지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드리지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환율, 그 다음에 원유의 가격, 그 다음에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의 환산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로 지금 좀 돌아서고 있고요.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엔화는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파운드화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리,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 수출에 유리합니다. 수출에 유리하고,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면 수출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질 때는 수출이 유리하다가 좁아지게 되면 수출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전자제품 관련 쪽을 보시면 그런 게 좀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철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도 업종이 겹치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사이트는 저번에 알려드렸죠. 우선은 그 정제 마진입니다.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석유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생산하는 마진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서부터는 이 화학 제품 쪽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1분기서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내년 1월부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비트코인 캘 때처럼 뭐 슈퍼사이클이 뭐 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 슈퍼사이클은 아마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그쪽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플라잉카 쪽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고, 그 예정돼 그럴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뭐 떨어지고 있고, 이제 위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조금 안정세에서 이제
조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다닐 겁니다, 아마. 3개월물과 2년물, 10년물이 같이 따라다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 는 안 나오나 보네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한번 볼게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셰일러 레이터는 조금씩 높아져 가고는 있습니다. 뭐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뭐 이렇게 나왔던 때를 위치를 표시를 한 거고요. 보시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경제. 발티구님지수는 벌크선 관련해서 운임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요거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임 관련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보유고는 중요한데요. 어차피 지금 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 한번 볼게요. 제조업 PMI는 지금 50 이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지수, ISM 구매자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등등 보시면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유 재고랑 천연가스 재고 뭐 등등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음, 주택 관련 지수들이 있을 건데 주택 관련이 따로 나온 게 없네요. 주택 관련이 나온 게 있으면 조금 보기가 편할 텐데 여기 있네요. 주택 착공 건수. 주택 착공 건수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그냥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는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는. 기업의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신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선행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띄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행성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위험 지표들은 다 봤고요. 이제 볼게 순매수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뭐 외국인이 샀는데 별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기관에서 좀 샀다가 팔았다 했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계속 팔다가 풋옵션은 이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떨어질 거야에 이제 계속 어, 금액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살짝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그닥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치고 올라간다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은 물론 기존에 떨어지던 때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인데요. 올리는 척 하면서 이제 거래량은 많지 않고, 근데 다행인 건 꼬리를 달았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 꼬리를 달았다는 게. 여기는 꼬리를 안 달았고 여기는 꼬리를 안 달았고 여기는 꼬리를 달았잖아요. 그 의미가 꽤 있습니다. 그 꼬리를 다른 거하고 안 다른 거하고. 여기는 나 강하게 올라갈 거야 라고 표시를 해서 고가와 종가를 같이 끝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래량은 마이너스고 여기는 양봉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얘는 속임수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은 강하게 보여주는 요 고가와 종가가 끝나는 애들이랑 거래량이 좀 더 많은 고가와 종가가 같은 애들이랑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 강한 표시는 뭐 나오지는 않았어요. 꼬리 달고 그냥 나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토캐스트 슬로우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MACD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약할 수가 있다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못 올리고 쌍봉만 올렸다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큰 거를 보셔야 돼요. 코스피가 안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이 막 가지는 않거든요. 코스닥이 안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더 올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한 게 뭐냐면 코스닥을 보시면 빵빵 올라가요. 스토캐스트도 올라갑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힘이 없어요. 안 들어갔어요. 힘이 안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힘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왔는데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적으면서 올린 거잖아요. 힘은 안 들어왔으면서 올렸다.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 1번은 위에 올라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올라가. 너 올라가야 돼. 근데 이 라인대가 올라가는 애가 반대하는 애들이 많은 이 구간인데 반대하는 애 없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팔고 나오려고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있습니다. 밑에 매물대는 뚫었고 위에 매물대는 아직 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요 의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이후에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판단은 더 많이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야 연애선 맞고 한 번 더 떨어져서 뭐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많이 가야 연애선이고요. 만약에 힘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뚫어버렸다 그러면 안착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대로 갈라 그러면 좀 크게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올라가야 뭐 2, 3%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간 거니까요.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우존스랑 뭐 나스닥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 변수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 지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상장할 때까지는 원유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는 아마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상장할 때까지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 봐서
지금 화학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1월 뭐 말이든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화학 제품들은.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만드는 모습들. 바닥이 어디라 그랬죠? 바닥은 52일선. 저는 요 파란색 선을 52일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기준선도 52일선으로 잡은 겁니다. 똑같이. 그거를 한 번이라도 주가가 돌파해서 그 라인선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가 이게 저점이고, 이 라인에서는 들어가 볼만 합니다. 사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바닥 패턴이 나왔잖아요. 52일선을 주가가 뚫어서 안착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거기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바닥이다. 이때는 들어가 볼만 하다. 근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이익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를 예측하고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 5일선, 13일선, 26일선, 52일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처음에 움직이는 게 5일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13일선 움직이고, 그 다음에 26일선 움직이고, 52일선을 움직이려고 하면 주가는 무조건 52일선을 한 번이라도 뚫고 올라갔다가 이 횡보를 해야 26일선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원형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52일선을 한 번이라도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움직이는 종목, 26일선이 움직이는, 13일선이 움직이는 그런 거를 바닥으로 보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요 저점 강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점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요 매도 파워가 난 다음에 팔아라. 그래서 매도 파워 공식을 드렸었잖아요. 한 일주일 오픈해가지고 드렸었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쌍봉이나 헤드앤숄더가 나타난다. 고점에서. 그리고 볼링저 밴드 항상 상단에 있다. 그리고 DMI가 여기 쌍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가셔서 보게 되면 아이고 요 DMI가 여기서 이렇게 볼록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살짝 여기 볼록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강세의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볼록 올라갔을 때에 얘는 내려갈 때 이때가 고점일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팔지 말라 그랬는데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힘은 떨어지는데 고점이 형성될 때, 힘은 떨어지는데 고점이 형성될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뭐, 올라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된다 그랬죠? 한 번이라도 이걸 뚫고 올라가서 종가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횡보 쪽으로 가는 종목들. 그래야지만 이 21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26일선이. 그러면 요 종목들은 내년 1월 달에는 지금보다는 좋아지겠구나. 정제마진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걸 보시면 얘는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왔고, 얘는 섬유 쪽이고요. 뭐 케미칼 쪽 애들도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돌기 시작했고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바닥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은 이제 조금 많이 하는 게 현대차, 기아차 요런 애들이 조금 더 많이 한창 벌어졌을 때 좋았다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여기도 고점이 한번 갔다가 떨어져서 헤드앤숄더 하고서 이제 2차 하락 시작하고 있습니다. 2차 하락. 그러면 바닥이 나오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바닥을 만들고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런 자동차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안 좋아지겠죠. 계속 철강,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데는 더 뭐 아직 안 좋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쌍공이든 헤드앤숄더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밑에 쪽으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죽은 건 아니라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저점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요 저점 강세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저점이 힘은 약해지는데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은 약해지는데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은 떨어지는데 반대죠. 이 고점 패턴이랑 그 반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보기 쉽게끔 해놓은 겁니다. 힘은 떨어지는데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고점일 확률이 높고요. 힘은 떨어지는데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높고요. 힘은 떨어지는데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 뭐 좀 더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팔 때는, 고점이 나올 때는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점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수주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엄청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배를 만드는 건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서부터는 매출로 잡혀서 수익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좀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재무제표에 그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매출로 계약만 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조금 이제 좋게끔 변동이 될 거고요. 한국조선해양이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서 잡아줘야 되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자리가 잡힌 거고요. 자리가 잡혔는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바닥을 짚고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매출로 인식되는 계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종목은 그 플라잉카로 해서 내년에 그 모토쇼에 플라잉카 관련해서 조금 얘기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플라잉카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올려서 잡고 있는데 얘는 낮아지면서 얘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여기 쌍봉 만들고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팔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DMA 튀어나온 곳. 그 다음에 요 표시가 매도 표시가 나온 것. 원래 여기서 파는 게 맞고요. 여기도 두 번째 거에 아마 딱 들어맞을 겁니다. 두 번째 거에 딱 맞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에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로드도 쓰이고 조선 그 LNG선을 셰일가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쓰이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이렇게 가던 게 힘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파는 애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고점에서 지금 이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좀 하방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생코는 한번 제대로 해먹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얘는 뭐 잠깐 올려도 많이는 못 올려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유상증자가 7,600원인가 했는데 지금 7,600원인가 밑으로 와 있다는 거는 좀 한참 버벅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7,000 얼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얘는 한번 먹고 나온 애고요. 그 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번 여기서 만들어줬고 26일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것들은 좀 사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일 수.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랑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랐을 때랑 여기서 올랐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자리는 안 잡은 건 맞는데요. 그래도 얘는 빼고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힘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힘은 안 들어와 있고 여기서 한번 매집해서 여기서 한번 매집해서 아직까지 힘이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여기서 힘이 한번 폭 솟으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에 휴니드도 자리는 잡고 있어요. 자리는 잡고 있고 지금 꼬리를 지금 계속 달고 이 위에 매물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잡아먹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도 이 큰 매물을 잡아먹으려 그러면은 한번 크게 쏟아놔야 됩니다. 쏟아놔서 먹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어떨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나요?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한가를 올리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큰 매물이 있을 때 그 매물을 먹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을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매물을 몸뚱이로 이렇게 받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갭상승해서 여기서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강한 건 맞는데요.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매물을 먹고 올리는 애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매물을 받아먹고서 가고 싶잖아요. 그 꼬리라도 달아서 여기에서 많이 팔게끔 해서 내가 먹고 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를 달든 뭐 하든 여기서 계속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물량이 이제 들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아니면 갭상승해서 이렇게 가든가. 그러면 좋은 건데 그냥 여기에서 뭐 꼬리도 안 달고 있다가 갭으로 뛰어서 간다? 이거는 여기 있는 물량은 너 팔지 마. 쭉 올려서 난 여기서 팔아먹고 나올 때 너는 여기서 팔아. 이런 얘기거든요. 더 많은 물량을 먹고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물량을 팔지 마. 라고 하는 거는 물론 강해서 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강해서. 근데 그 판단은 이 앞에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도 여기 더 강한 게 나왔기 때문에 줄어들면서 하락을 하겠죠. 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리는 안 잡은 겁니다. 얘도. 자율주행이랑
그 플라잉카랑 어, 요즘에 LED 쪽이 또 잠깐 움직이고 있어서 마이크로 LED라 그래서 요즘에 그 휘어지는 LED 뭐 요런 쪽으로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52일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점을 잡고. 이 루멘스 같은 경우도 저점을 잡고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요.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이제 고점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때 잡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TLI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많이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ENL도 이제 동전주인데 아마 얘 시제품 생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살짝 반등 주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서 뭐 올라가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서 눌림목 나오면 어디가 눌림목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저점에서 저점에 떨어질 때 얘는 이게 떨어지는데도 올라가잖아요.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떨어지는데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고점은 낮아지잖아요. 힘이 들어간 것보다도 여기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종목은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살짝 눌림목 줬다가 그러면 얘도 이렇게 살짝 줬다가 뭐 이렇게 더 올라가든가 할 거니까요. 그거는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 쪽도 정치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 큰 흐름이 계속 올라갈 건지 보시고서 해야 되고요. 근데 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락 쪽으로 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선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이거 올라갈 거예요 해서 이게 세 번이나 다 먹은 종목인데 더 올라가겠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올렸다가 여기서도 팔아먹고 있어요.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팔아먹고서 한 번 더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시고 조심했다가 다시 이제 자리 잡으면, 자리 잡는 게 뭐냐, 52일선 올라갔다가 이 횡보 비슷하게 가야
그 다음에 26일선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거기가 이제 다시 바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죠. 힘이 줄어들면서 이 떨어지면은 이제 바닥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데, 이 힘이 안 떨어지면 바닥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목이랑 전체 흐름에 대해서 좀 봤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한 번씩 조금씩 공부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업 개요는 꼭 보셔야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차트는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아까 플라잉카 관련해서 페셀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있고 투자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있고, 보면은 이제 순운전 자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운전 자본이 늘어날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기죠. 순운전 자본이 늘어나는 건 이제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해먹기 위해서 확 올렸다가 이제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카본도 손해를 봤죠. 손해를 받고 이제 운전자본 이런 현금 흐름이 이제 안 좋은 거죠. 투자도 작년에 많이 했고 올해는 투자 재무는 뭐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게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센커도 손해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스텍은 그래도 현금 흐름은 돌고 있습니다. 현금은 돌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돈도 조금씩 갚고 있고, 퍼스텍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휴니드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많이 안 좋죠. 작년에 조금 좋았다가 올해는 안 좋고요. 좋아질 거다라는 게 있어야 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우부품. 대우부품도 뭐 그냥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돈을 조금 빌리긴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퍼스텍이 제일 좋죠. 근데 좋다 그래서 이게 먼저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 쪽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해먹을 애들은 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타진다는 거죠. 이 거래량이 이상하게 많이 터졌다. 근데 주가는 그전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이제 어, 에, 에스모도 약간 좀 그렇다기보다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약간 부도 날 것 같은 종목, 상장 폐지될 것 같은 종목들 보면 한번 해먹고서 6개월 전이라든가 뭐 한번 해먹고서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팔 때는 꼭 파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딱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이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서 저점이라든가 고점을 잡는 데에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순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매도 파워는 가지고 계시니까 매도 파워는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 저점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 설정을 할 건지 그거 한번 요거를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MACD 오실레이터를 가지고서 하시라고 했는데 저거는 조금 틀려요. 지표 지수는 기준을 다르게 잡아놨기 때문에 13으로 잡아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음에 봐가지고 이거는 만드는 걸로 해서 요것도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파워, 그다음에 저점 강세 같이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M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DMI를 꼭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DMI를 꼭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 고점을 높여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보시냐면 이 높일 때 이 전에 고점을 돌파했냐 안 했냐 그걸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 돌파를 해서 고점이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강한 애들은 여기랑 여기 고점이 생겼을 때 이 고점이랑 이 고점이랑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어요. 근데 이 고점이랑 얘가 높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왔어요. 비슷해. 그럼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근데 올라갔어. 그럼 냅두고 여기를 보면 더 높잖아요, 고점이. 그러면 냅두는 거예요. 한 번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고점이 나왔어요. 어? 고점이 나왔는데 얘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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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 더 나오고 횡보하면은 고점이 안 높네.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 있나요? 여기도 쭉 내리는데 고점이 높아요. 근데 쭉 올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못 팔아들고 있는데 여기나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보시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보저주피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시면은 가장 좋고요. 이 저점 잡는 것도 여기가 대충 저점이겠다. 그러니까 DMI를 보고서 어느 정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명을 따로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다른 종목을 내가 산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은 실력이 좀 더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